합성함수 강의를 시작합니다. 합성함수는 서로 다른 집합으로 보내는 함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넘어가서 이어져서 보낼 때 한 번만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연이어 대응시키는 걸 합성함수라고 하고, 요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돼. 그치? 합성함수는 내가 g에다가 뭔가 fx를 집어넣게 된다면 그거 우리가 g 합성 f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뭐를 먼저 보내는 거야? F로 먼저 보내고 G로 대응시키겠다 라는 얘기인 거고, 이게 정의가 되려면 F로 보낸 그 결과들이 F에 의해 생긴 F의 치역이 누구의 부분집합이 될 때만 G, 그 다음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 정의역에 들어갈 때만 뭐가 될 수 있다? 합성함수가 정의될 수 있다 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합성함수의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합성함수는 일단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는 자리를 바꾸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에 뭐가?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순서만 같으면 G합성 F를 하나, F합성 G를 하나 결과적으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다시 복습해보면, 내가 fx가 x제곱이고 gx가 x2x일 때 g 합성 f의 x는 g에다가 fx를 집어넣으란 뜻이 되고, 그러면 x제곱이 들어갈 테니까 gx제곱이 되거든. 그럼 2x제곱으로 나오게 돼. 근데 f합성 gx의 경우에는 f에다 gx를 집어넣으란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f에 2x를 집어넣으면 2x가 제곱이 된다는 뜻이거든. 4x제곱이라 이렇게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 자, 이번엔 두 번째로 결합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fx를 x제곱이라고 두고 gx를 뭐라고 두고 2x라 두고 hx를 x 플러스 1이라고 뒀을 때 h 합성 g 합성 f의 x를 먼저 조사를 해보면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g 합성 f의 x를 먼저 찾아야 될 텐데, 요 함수가 뭐다? g에다 fx를 집어넣은 것이다. 그럼 g에다가 fx 집어넣으면 2x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얘는 h에다가 2x제곱을 집어넣는 것과 같아서 2x제곱 더하기 1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거든. 근데 h 합성 g에다가 fx를 합성을 하게 된다면 얘는 h 합성 g라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h에다가 gx를 집어넣을 텐데, 이 g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온다? 자, x 플러스 1에 2x를 집어넣었으니까 2x 플러스 1 하고 나오게 되거든. 얘는 2에다가 fx, x 자리에 fx를 대입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2x제곱 플러스 1이다. 아,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 두 개가 합성함수의 성질이고요. 세 번째 성질은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합성함수의 함수값인데요. 이 대응되는 함수값 찾는 거는 그 추론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모순되지 않는 함수값들을 찾아가면 되는데, 일단 결과가 A가 되도록 하려면 뭘 집어넣어야 A가 되는지를 먼저 찾아야죠. 자, A가 되도록 하는 X값은 D였으니까 F에다가 fx를 집어넣어서 A가 된다면 이 fx가 D여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fx가 D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C여야 한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합성함수의 치역을 물어보고 있는데 1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고 8로 가게 되고 2도 어디로 가게 되고 2는 어디로 갑니다. 자, 2는 또 8로 가게 되고 3은 5로 가게 되고 4는 6으로 가게 되니까 이것은 치역은 집합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집합의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고, 자,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문제 한번 봐볼게. 1, 2, 3이라는 정의역이 있는데 x라는 집합에서 이게 x로 보내진다고 했으니까 x집합은 정역이자 공역이 되는 집합인 거야. f에서 보내지고 g에 의해서 보내질 거야. 1, 2, 3을 자, f1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a 플러스 3. f2는 뭐가 됩니다. 2a 플러스 3. f3은 뭐가 됩니다. 3a 플러스 3이 되잖아. 이 녀석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이 녀석들이 1, 2, 3이라는 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 플러스 3을 1이라고 뒀을 때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대응되는 값이 없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고요. 그럼 a 플러스 3이 2가 된다면 a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되는데 0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3이 곧 3이라는 얘기인 거고 a는 0인데 a가 0이면 이 부분이 다 결과가 0 돼서 사라지고 3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 3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 맞다. 그래서 a는 0이어야 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서 합성함수 계산인데요. 우리가 합성함수에다 무언가를 계산할 때는 f에다가 g1을 찾아가시면 돼요. 이건 별로 안 어려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찾아가 보고. 자, 뒤로 넘어가서 추정인데요. 이 추정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f에다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1번. f에 5 집어넣으면 5 플러스 2 나오죠. 그럼 f 2번 합성한 거에다 5를 집어넣으면 f에다가 여기 7이 되는 거니까 그 7을 한 번 더 집어넣어라. 9가 나오죠. 3번 합성한 거에다 5를 집어넣으면 한 번 더 9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1이 나오게 돼요. 자, 규칙을 보니까 얘는 5에다 2를 한 개 더한 것 같고 얘는 5에다가 2를 2개 더한 것 같고 얘는 5에다가 2를 3개 더한 것 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번호의 규칙을 따라가는 이건 수열 문제인데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f의 100번 합성해서 5를 집어넣게 된다면 그것은 5에다가 2를 100개 곱해준 것 같다. 여기가 그지? 번호가 100일 때 곱하기 100, 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 5를 더하는 거라 결과가 205다. 추론의 형태로 찾아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또 F1 조사해보면 2예요. F2의 1은 F에다 F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F2가 되고 F2는 4가 돼요. 3번 합성한 거에다 1 집어넣으면 F4인데 얘는 8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가게 된다면 10번 합성해서 1을 집어넣게 되면 2가 10개 곱해진 1024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게 되죠. 자, 기본 문제들이니까 쭉 맞춰서 풀어봅니다. 그때 여기서 변형 문제 339번에 보면 이렇게 서로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다시 1로 가는 3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쌤은 이걸 3꼬임이라고 부르는데 3꼬임의 경우에는 주기가 얼마다? 3이다. 즉 3번 합성해야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F 2010번 합성했다는 얘기는 결국 항등함수랑 같아진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I2와 같고 I2는 2가 돼요. F 2011번 합성했다는 얘기는 요 숫자를 3으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1이거든요. 그래서 F1과 같아지게 돼서 얘는 F3을 찾아주면 되는데 F3은 1이다. 결과는 3번이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밑에 그림 그려보면 대응관계에 맞춰서 보면 주기가 4인 함수가 될 거예요. 자, 이걸로 연습해보세요. 별점 문제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 합성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될 텐데 우리가 원래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질 않아. 교환법칙이 성립하진 않는데 G에다가 F를 1번 문제야. F에다 G를 집어넣어서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묻는 거야. 그러면 G에다 FX를 집어넣어보고 F에다 GX를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G에다가 FX를 집어넣게 된다면 어떻게 가는 거죠? 네, 마이너스 하고 여기 FX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f 함수에다가 g를 집어넣게 되면 2x-3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2a 마이너스 3과 같아서 얘네들 지우고 나면 a가 곧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찾아지게 되겠죠. 그럼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 g3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F 합성, G 합성 F에다가 4를 집어넣은 걸 찾으라고 하는데 하필 얘가 G 합성 F라는 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G도 F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얘는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F4를 먼저 찾아요. F4는 마이너스 1이 돼요. H 합성 G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6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7 해서 1이 결과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의 성질을 적절히 활용해서 밑에 문제들을 쭉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합성함수를 직접 찾아가는 문제인데 요 유형이 은근히 좀 짜증나. 그래서 짜증난다기보다는 좀 생각 좀 해야 돼. 그지? 이렇게 hx가 바깥이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게 hx인데 안쪽에 있을 때는 G에다가 hx를 집어넣어서 뭐가 되도록 하여라? fx가 되도록 하여라 이거잖아. 그러면 x 자리에 여기 hx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hx가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hx 더하기 2가 ghx가 되고 그게 2x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h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니까 h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 자, hx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hx만 따로 구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h라는 함수가 뭔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gx를 집어넣었다 이 뜻이거든. 그렇게 됐을 때 2x-3이 된다고 하면 우린 이런 문제는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t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x가 t-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럼 식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네, 이 식이 ht는 2 곱하기 마이너스 t 플러스 2, x 자리에 t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식이 되고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는데 치환이 완료가 되잖아. 완료가 되면 x와 t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여기 그냥 t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한 결과를 찾아주면 h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문제도 살펴보면 h에다가 g에다가 fx를 집어넣으면 gx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g에다가 fx 집어넣은 식을 찾아보면 마이너스하고 fx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요게 얼마 나올까요? 네, 마이너스 2x 더하기 5 하고 나오게 되네요. 요쌤 여기다가 2x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h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면 좀 전에 쌤이 했던 거와 같이 얘를 t로 치환을 해주세요. 그럼 t로 치환해서 ht는 하고 식을 만들어 보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잠깐 볼까요? 같은 유형이라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합성함수와 1대1 대응인데 요런 게 약간 이제 추론의 의미를 좀 많이 갖거든. 추론이란 이제 안 되는 경우 되는 경우를 찾아가서 버릴 건 버리고 맞다고 할 수 있는 거를 뭐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F1이 A고 C가 6인데 G에다가 F2를 집어넣어서 4가 된다고 하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F2는 F2가 될 수 있는 거는 해봤자 B 또는 C밖에 안 돼. A는 이미 대응돼 있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로 F2가 B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GB가 얼마로 가주면 돼? 4로 가주면 되겠지? F2가 B고 GB가 4로 가준다면 F3은 어디로 가고? 뭐 F3은 GB가 4로 가준다면 F2가 B고 GB가 4로 가준다면 F3은 C로 가고 FA는 O로 가주면 되겠지. F3이 A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되는 건데 2번에 만약에 F2가 C로 가게 되잖아. F2가 C로 가면 요런 그림이 돼. 그러면은 G에다가 F2를 집어넣으면 GC가 되는데 GC는 6이니까 4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모순이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요 그림이 맞겠구나 하고 아까 그랬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주면 되겠다. 연결해 놓고 원하는 값을 찾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대응 관계에 맞춰서 값을 찾아가 보면 될 것 같다. 자, 밑에 문제 풀어보고 합성함수 그래프에서 함수값 구하는 건데 이건 되게 쉬워. F에다가 D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된다? 자, FD부터 찾아야죠. FD 얼마 나와요? 네, F에다 D를 집어넣게 되면 C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C가 돼요. 그럼 F 합성 F의 C를 찾으라는 얘긴데 FC는 뭐가 나오죠? 네, F에다 C를 집어넣게 되면 네, B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F에다가 C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FB는 얼마다? A다. 결과가 A다 하고 찾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F에다 뭘 집어넣어서 A가 되느냐 했을 때 아까 한 요 부분이 뭐일 때 A가 됐었어요. 그쵸? 여기가 B여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FX가 B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얘가 B 되도록 하려면 여기 뭐 집어넣어야지 B가 됐어요? 그쵸? C를 집어넣어야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바깥쪽이냐 안쪽이냐에 따라서 맞춰서 함수값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쭉 풀어보고 다 했던 거니까 금방 생각날 거야.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 건데 요거서부터 쌤 좀 꼼꼼하게 봐줄게. 자,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식을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돼. 지금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하면 fx식은 두 가지 파트로 식이 나뉘어져.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눠지는 거지. 이때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 2x가 돼주고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4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직선이라 8이 돼주니까 0과 2 사이에서는 2x가 되고 2와 4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입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1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이 자리에다가 뭐를
다시 fx를 집어넣어야 풀 수 있는 단계야. 그러면 f에다가 fx를 집어넣게 된다면 모든 x자리를 fx로 바꿔주는 거야. 2fx 더하기 8 0보다 크거나 같은 fx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은 fx가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일단 나눠놓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fx가 언제 0과 2 사이가 되는지를 살펴봐봐. 0과 2 사이가 되는 거는 결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하거든. 0부터 2까지 말이야. 치역이 0부터 2까지 나타나는 범위는 색깔로 표현해보면 여기랑 여기지? 그치? 그럼 그 부분에 해당되는 정의역은 여기랑 여기란 말이야. 그럼 정의역이 두 파트로 찢어졌으니까 여기 1이고 3이겠죠?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자 이게 2를 포함 안 했기 때문에 2에선 구멍이 나고 여기선 색깔이 칠해져요. 그럼 범위가 1은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3 포함 안 하고 4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위로 두 개를 찢어 놓은 다음에 fx가 0과 2 사이가 되도록 하는 x 범위를 찾은 거야. 이 x 범위에 따라서 요 범위에 해당되는 식 얘가 뭐였지? 2x였지? 그럼 얘가 그 2x가 들어가서 2배 하는 거구나 라는 얘기인 거고 요 범위에 해당되는 식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었지? 얘는 3과 4 사이에서는 그 범위에 있는 함수를 2배를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fx가 뭐와 뭐 사이? 2와 4 사이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난다는 얘기인 건데 위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식이 다르잖아. 식이 다르면 식도 두 개로 찢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것도 영역별로 다른 식이 나타나는데 1과 2 사이에서는 원래 함수가 2x니까 2x를 여기 자리에다 대입을 해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2에 2x 더하기 8이 2x 더하기 8이 돼주고 얘는 마이너스 2에 여긴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 들어가고 8이 되는 거거든. 자 지금 주어진 이 함수가 합성함수야. 얘를 예쁘게 정리해보면 f 합성 f의 x란 4개의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보다 작을 때는 4x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8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보다 작을 때는 범위가 좀 디테일하게 좀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 쌤이 2와 3 사이에서 등을 다 넣었으니까 그냥 다 넣어버릴게요. 4x 마이너스 8 계산한 거 이거.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큰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6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처음에는 0과 1 사이, 1과 2 사이, 2과 3 사이, 3과 4 사이에서 그래프가 처음엔 4x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그 다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얘가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8, 4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야. 그럴 때는 직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점을 찍으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1,4를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0,0이랑 1,4를 연결해주고 얘는 2,0을 지나가잖아. 1,4 지나간다. 얘는 3,4 지나가지? 4 지나간다. 그럼 여기가 4인 거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얘가 0 되는 거니까 이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자, 밑에 있는 그래프도 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빨리 그래프 그리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 f에다 gx 그래프를 합성해서 나타내래. 그럼 x가 먼저 저기 g 그래프 안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보니 뭐라 그랬지? gx 그래프면 요 녀석이잖아. 요 녀석을 먼저 보면은 0부터 1까지랑 식이 달라지는 걸 기준, 증가 감소가 달라지는 걸 기준으로 정의역을 먼저 끊어요. 그럼 x가 이렇게 변할 때 gx는 어떻게 변한다? gx는 이 점의 좌표가 0,0이잖아. y 좌표 얘기하면 돼. 얘는 1,2니까 1,2. 얘는 다시 2,0. 그럼 gx가 또 누구의 정의역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함수 f의 정의역 변화라고 했죠. 얘가 f의 정의역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녀석은 얘는 구간을 의미하거든. 처음에 넣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이니까 0과 1 사이, 1과 2 사이 이렇게 나눠야 돼. 근데 0과 1 사이라는 이 구간 안의 그래프는 어떤 걸 그려야 되는 거냐면 그 다음 함수인 f라는 함수를 봐. f라는 함수가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변하는 동안의 그래프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압축해서 0에서 2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걸 여기다 그린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게 0부터 2까지 변할 때 그래프란 얘기인 거야. 그럼 2에서 0으로 변하는 동안의 그래프는 거꾸로 가는 동안, 그치?
2에서 0으로 가는 동안의 그래프는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내려왔다 올라가는 걸 여기 범위 안에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건 3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뒤에 있는 녀석도 빠르게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x가 fx에 먼저 들어갔죠. 그러면 fx를 먼저 보시고 0에서 2분의 3, 2분의 3에서 3까지 변하면 fx는 0에서 3, 3에서 0 이렇게 변화를 겪게 되죠. 얘가 누구의 g의 정의역 변화다. g의 정의역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g를 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구간은 x에 있는 fx 그래프를 보고 시작을 해서 0과 3 사이에서는 g 그래프가 0에서 3으로 g 그래프가 0에서 3으로 변하는 동안의 그래프를 여기다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높이는 변하지 않아. 하지만 압축돼서 그래프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에서 0으로 가는 동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3에서 0으로 가는 동안의 모양이면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 잊지 말고 비율이 1대2잖아. 그럼 얘도 1대2 되는 거니까 여기가 2분의 1 돼주고 여기는 2분의 5가 된다. 이런 것도 체크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정답은 1번이었어. 자, 이 355번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래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끊어지면은 빨리 그래프 그리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럼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fx는 두 가지 종류로 식이 나뉘어져. x가 1보다 작을 때는 1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3인 거야. 그럼 얘를 g에다 집어넣으면 이 부분을 이제 g에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이게 g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g에 들어가게 됐을 때 g 합성 f의 x란 g1이 얼마냐 했을 때 1이잖아. 1이 돼주고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는 1이라는 얘기인 거지. g3은 또 1이잖아. 또 1이 되는 거야. 요거 적은 거지. 요게 요건 거예요. 요게 요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든 클 때든 그냥 그래프는 쭉 1인 거니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합성함수에서 실근 구하기인데요. 요 유형을 문제를 풀 때는 f 합성 fx가 0이 된다. 여기 뒤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숫자가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건데 f에다가 여기다 적을게. f에다 fx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0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 0, 2가 마이너스 2랑 0이랑 2라는 정의역이 들어갈 때 f 안에 얘네들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런 값이 될 때 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세 개로 나눠야 돼. fx가 마이너스 2 될 때, fx가 0 될 때, fx가 뭐 될 때, fx가 3 될 때, 2 될 때 이렇게 나눠서 f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부터 찾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2는 결과거든.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녀석은 만나는 게 없잖아. 그럼 여기는 x가 없어. fx가 0이 되는 것은 교점 아까 나왔던 뭐였지? x는 마이너스 2랑 0이랑 3이 2 이렇게 나올 수 있었지? 그래서 0 되는 거는 3개였어. 그 다음에 2 되는 거는 여기랑 여기서 만나는데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고 만난 점의 x좌표가 4니까 x는 마이너스 4랑 4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준 게 합이라서 합은 0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밑에 걸로. f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서 0이 되었대요.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뭐여야 한다? 언제 0이 되는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0 되도록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있고 요것도 찾아보시면 요게 알파라고 하면 대칭축이 나와 있으니까 양쪽의 근을 더해서 나누기를 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 약분하고 넘기면 알파는 1이다. 여기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자리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올 1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다시 fx가 마이너스 2 될 때를 찾아. 그 다음 fx가 뭐가 될 때를 찾아? fx가 1이 될 때를 찾아가면 돼. 그럼 fx가 마이너스 2 되도록 하는 거 한 번 만났네. 언제 만났지? 그치?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만난 거지? 자, fx가 1이 되는 순간은 직접 안 구하고 알파 베타라고 적을게. 요 점의 x좌표를 알파, 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할 때 x는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합을 물어본다면 나누기 1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합은 얼마다? 대칭축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합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지. 그러면 다 더하면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 밑에 문제 357번 문제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해서 여기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y는 x제곱을 그리는데 다 그리면 안 돼요. 잘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 나타나면 안 되고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부터 4 사이에서는 꼭지점이 4,0이 2차 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이것도 다 이렇게 다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이 구간에 맞게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얘가 fx예요. 요 녀석이 뭐와 같다? fx다. 요 녀석이 fx예요. 자, f합성 fx가 1이 될 때를 찾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뭐일 때 1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1 되도록 하는 선을 이렇게 그어보니까 사실은 얘가 1 되도록 하는 거 찾으면 여기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요게 1 되도록 하는 거 찾으면 이게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거든. 생각보다 얘는 이제 값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는 게 좋아. 얘가 1 또는 얼마 되면 3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두 개로 나눠서 fx가 1일 때 찾고 fx가 뭐일 때 3일 때를 찾아가 주면 되는 거야. 그럼 fx가 언제 1이 되는가 다시 봐야 되는데 이게 아까 1이었지? 1 되도록 하는 x는 다시 1이랑 3이었던 거고 fx가 3대 여기가 여기 3이다. 3 되도록 하는 건 이렇게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거 직접 구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얘네 둘이 대칭이에요. 2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하게 된다면 이 두 점의 합은 뭐와 같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치 가운데 있는 4와 같겠지.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더하기 4가 되어서 합은 8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역함수가 그 다음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쭉 내려가서 역함수 들어가기 전에 역함수는 안 할 거예요. 합성함수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합성함수 문제들을 조금 더 풀고 특강 문제를 좀 풀고 나왔다.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건 아니다. 함수 개수 문제는 요거는 역함수 배우고 가면 되고 함수 고난이도 문제를 좀 몇 개를 보려고 하는데 자, 세 문제를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fn은 n을 7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fn이 역함수가 역함수 존재하는 거 안 할게요. 역함수는 존재할 필요 없으니까. 자, 요 문제 봐보자. fx가 2x-5를 나눈 나머지야. 그럼 f에다가 gx를 집어넣고 g에다가 fx를 집어넣었을 때 요게 지금 서로 결과가 같아져야 된다 했잖아. 근데 g1, 2,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g에다가 1 집어넣으면 3이면 f에다가 g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g에다 f1을 집어넣은 거와 결과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요거로 우리가 fx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1, 2, 3 0, 1, 2, 3, 4라는 정의역에서 0, 1, 2, 3, 4로 대응을 하는데 자, F0은 0을 5로 나눈 나머지거든? 5로 나눈 나머지야. 그럼 0은 0으로 가야 되겠지? F1은 2를 5로 나눈 나머지라서 F1은 2로 가고 F2는 4를 5로 나눈 나머지라서 그냥 4로 가면 돼. F3은 뭐를? 6을 5로 나눈 나머지라서 얘는 F3 1로 가야 되겠지? F4는 8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3으로 간다. 이렇게 대응 관계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보자고. F1은 얼마다? F1은 2겠지. 그러면 G2와 같아지는데 G1이 3이라 했으니까 이게 F3이 되는 거고 F3은 1이었잖아. 아, 그러면 G2가 1이다. 이렇게 하나 찾겠지. 그럼 다시 2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야. F 합성 G에다가 2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G 합성 F에다 2를 집어넣고 F2가 4였으니까 G4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G2가 2였으니까 이게 F2가 되거든. 그러면 F2가 G가 1이었습니다. 잘못 적었죠? G는 1. 여기가 1이 되거든. F1은 얼마지? F1은 2잖아. 그럼 G4는 2가 된다. 이렇게 찾아간단 말이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다시 G4를 대입해서 끝까지 한번 찾아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합성함수가 합성함수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 돼야 되잖아요. 근데
fx는 a에서 a로 보낸 함수고 gx는 a에서 b로 간 함수인데 gx는 x를 4로 나눈 나머지와 같대요. 그러면 f1은 m인 거고 f2는 얼마인 거야? 2m인 거고 f3은 얼마인 거고 3m인 거고 이렇게 결과가 계속 나올 텐데 이걸 g에다 집어넣게 된다면 g f1은 m을 뭐로 나눈? m을 4로 나눈 나머지가 돼야 돼요. g f2는 2m을 4로 나눈 나머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m과 2m과 3m과 이런 값들을 모두 다 4로 나눈 나머지가 결과인데 그것의 결과가 한 개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가 모두 같다가 돼야지. 같아야 치역이 한 개가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곳에 4로 나눈 나머지가 다 똑같아지기 위해서 m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이게 m이 1이나 2나 3과 같은 숫자들이 들어갔을 때는 숫자가 4로 나눌 때마다 나머지가 달라져요. 근데 m이 4가 되는 순간 얘네들은 모두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가 0으로 다 똑같아질 수 있으려면은 m이 4의 배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플 특강 4번입니다. 여기서는 f에다가 여기다 함수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1, 2, 3, 4, 5, 6, 7 있고 1, 2, 3, 4, 5, 6, 7 있는데 x집합으로의 함수가 있잖아요. 이 함수가 1은 어디로 가고 1은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f 합성 f1은 f1-2가 돼야 되고 f 합성 f2는 자 1, 2, 3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f2-4가 되고 f 합성 f3은 f3-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분명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함수 값인 1, 2, 3, 4, 5, 6, 7 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6을 빼서 결과가 나오게 되려면 이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그치? 이 값은 얘가 7일 때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F3은 얼마인 거야? F3은 이렇게 7로 간 거야. 자, F3이 7인 거니까 F7은 7 빼기 6은 1이니까 F7은 다시 1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 얘부터 먼저 처리를 했어. 자, 그럼 여기도 이게 빼서 함수값이 돼주려면 F2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떤 값들이 돼야 돼? F2는 4보다 큰 5나 6, 1대1 등이니까 5나 6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F2가 5가 된다면 F2는 1이 된다는 얘기고 이게 F5가 1이란 얘기 되잖아. 근데 1은 이미 함수값이 있지. 그래서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F2는 뭐여야 하고 6이어야 해. F2는 6이어야 하고 F2가 6이 되면 F 합성 F2는 여기가 6 빼기 4니까 2가 돼주잖아. F6이 2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F6이 2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F1이 될 수 있는 것은 3, 4, 5인데 F1이 3이나 4가 돼버리면 이 차이가 1이나 2가 되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F1은 5여야 하는 거야. F1이 5여야 F1이 5가 되면 F 합성 F1이 3이 된다라는 거니까 F5는 얼마로 간다? 3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남은 F4는 4로 간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 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이 식을 만들었는데 교재 파일을 살짝 한번 추가해 볼게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함수가 더 있어서요. 마플 특강 5번째 문제예요. 자, 이 5번째는 함수가 모든가 어떤 A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A라는 집합 있잖아. A가 1, 2, 3, 4야.
1, 2, 3, 4. B라는 집합이 있잖아. B가 3, 4, 2, 3, 4, 5야. 그러면 F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G는 어디로 가? G는 B에서 A로 가는 집합인 거지. 1, 2, 3, 4로 다시 가더라고. F3은 5라고 하고, G2는 얼마? G2는 3이 되었을 때, 이 모든가 어떤 일은 명제랑 결합된 문제라는 거 생각하고 가셔야 되고, 어떤보다는 모든이 생각하기가 쉬워서 모든부터 생각을 해보면 F 합성 G 합성 F1이 얼마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F 합성 G 합성 F2가 얼마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요렇게 가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겠지? 가루가 하나씩 모자란데. 그런데 아까 F3이 뭐인지를 알고 F2가 뭐인지를 알고 있잖아. 그 F3부터 해야 되겠구나. 지금 F3은 이 결과가 이제 4일 거 아니야. 근데 F3이 얼마였었어? F3이 5였어. 그러면 여기서 F 합성 G5가 4가 된다고 하네. 근데 G5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모든 원소가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하기 위해선 G5를 우리가 어디로 보낼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러면 G5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없지만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G5를 1이라고 봤어. 그럼 G5를 1이라고 보면은 F1은 4가 될 거 아니야. F1이 4가 되고 G5는 1이 된 거지. 그러면 G5가 뭐가 된다면? 2가 된다면 F2가 4가 된다는 건데 다시 응. 이렇게 하면 너희가 헷갈릴 거야. 잠시만 문제가 몇 개 남았는지 보고 하자. 어우 쌤이 요 문제들은 다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쌤이 사실은 강의를 녹화를 하고 왔는데 영상이 날라갔어. 그래서 다시 학원에서 녹화하는 중이거든. 이 부분은 수업 시간이 지금 다가와서 쌤이 칠판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같이 이따가 보도록 하자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보고 이어서 선생님